어머님 얼굴이 이제 좀 창피스러워요. 이 한마디가 내 60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내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모욕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내가 그 뒤에 알게 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한 60대 여자가 어떻게 가족의 배신 속에서도 일어서서 결국 모든 걸 되찾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제가 김정희예요. 올해 65세, 수원 영통구에 있는 30년 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습관이 무서운 게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예전에 시장 나가던 그 시간을요. 작은 마당에 나가서 제가 기른 깻잎과 상추를 따다 보면 옆집 할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셔요. 정희야, 또 일찍 일어났네? 네, 언니. 몸이 그냥 일어나요. 60대 중반이 되니까 참 묘해요.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손에 든 깻잎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 작은 잎사귀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가는데 사람 사는 일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제 인생이 순탄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1982년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어요. 남편 박철민 씨와 결혼할 때만 해도 미래가 밝을 것 같았는데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남편이 작은 철물점을 하다가 IMF 때 망했어요. 1998년 그때 아들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으니까 저는 새벽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때부터 20년 넘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시장에서 나물 팔고 저녁엔 김치 담가서 식당에 납품하고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 대학 보내야 하니까요. 다행히 민수가 삼성전자에 취직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 났어요.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큰 회사에. 2019년에 민수가 결혼했어요. 신부가 수진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단아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다. 민수가 복 많이 받았네. 결혼 초기엔 정말 좋았어요. 명절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와주고 제가 만든 김치며 반찬들을 맛있게 먹어주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동네에서 할머니들 모임에 나가서 전통 음식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작은 텃밭 가꾸면서 동네 분들과 나눠 먹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또 뭐 하고 계세요? 아, 이웃 할머니들이랑 김치도 담그고 떡도 만들고 그런 거 좀 해. 수진이 표정이 묘하게 굳더라고요. 특히 이웃집 대학생 은지가 제 요리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니까 더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굳이 그런 걸 인터넷에 올려야 해요? 은지가 좋아해서 할머니들도 신기해하고 그래. 하지만 전 그냥 즐거웠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누군가 제 손맛을 알아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젊은이들이 신기해 한다는 게. 그런데 그날 2024년 12월 23일 연말 가족 모임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직접 담근 김치, 엄나무순 무침, 제육볶음, 된장찌개. 모든 걸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민수와 수진이가 와서 앉았는데 어딘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수진이가 제 음식을 먹으면서도 표정이 영 밝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또 동네에서 뭔가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 톤이 뭔가 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게 은지가 영상도 찍어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알게 됐나 봐. 영상이요? 수진이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마치 뭔가 문제를 찾은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그 한마디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얼굴이 이제 좀 창피스러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탁을 가로질렀어요. 어디 나가면 남들 눈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런 걸로 유명해지려고 하세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창피하다고?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해온 이 손이, 이 얼굴이 창피하다고? 엄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걸로 관심 받으려고 해? 민수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한마디 변호도 없이. 제 아들이,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키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1995년 겨울, 민수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죠.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에 들어와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가난해진 거야? 아니야, 민수야. 잠깐 어려울 뿐이야.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갔어요. 추운 겨울 손이 꽁꽁 얼어도 나무를 다듬고 팔았어요. 한겨울에도 찬바람 맞으며 좌판을 깔고 앉아 있으면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얼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싱싱해요. 하루 종일 서서 팔아봤자 몇만 원. 그 돈으로 민수 학용품도 사고 집세도 내고 저녁엔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어서 동네 식당 사장님한테 납품했어요. 밤 11시, 12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어요. 정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이 말릴 때마다 전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괜찮아요. 민수 대학은 꼭 보낼 거예요. 그렇게 15년을 버텼어요. 손톱 밑에 새까맣게 흙이 끼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도 민수가 삼성전자에 들어갔을 때까지 2003년 민수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어머님, 신용도가 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동네 사람들한테 돈도 빌리고 개도 타고 어떻게든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무슨 소리야, 민수야. 엄마가 다 해줄게. 그때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갚을게요. 우리 아들, 고마워. 2017년 민수가 삼성전자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저를 좋은 식당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컸구나.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19년 민수가 결혼 발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 어머님, 평생 민수 오빠 잘 보살필게요. 우리 며느리 고마워.
엄마가 민수 잘 키웠지? 결혼 초기만 해도 수진이가 정말 효녀였어요. 명절마다 꼬박 깸박 와서 인사드리고 제가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어주고 어머님 손맛이 정말 최고예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래, 며느리.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그래서 더 믿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 수진이의 차가운 말을 듣는 순간 창피스러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지난 30년간의 모든 헌신이, 모든 희생이 창피한 것이었다고. 바로 그때 민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김 부장님이라고 뜨더라고요. 부장님. 네. 아, 그게. 민수 얼굴이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신문 일면에 나왔던데요. 대단하시던데요. 김 부장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식탁에 울려 퍼졌어요. 네, 신문에요? 민수가 당황해하면서 물었어요. 아, 몰랐구나. 조선일보 일면에 전통 손맛을 지키는 할머니라고 크게 나왔어.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엄청난 화제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가 급하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화면에는 제가 김치 담그는 모습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고 댓글이 수천 개. 할머니 손맛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시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다음 날부터 언론사 전화가 쏟아졌어요. KBS, MBC에서 출연 제안이 들어왔고 출판사에서는 요리책 출간 제안을. 할머니 대단해요. 이제 정말 유명인이세요. 이웃집 은지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이런 일로 유명해지면 우리 가족한테도 시선이 쏠릴 텐데 좀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그때는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몇 주 후 저는 할머니 손맛 연구소라는 것을 기획했어요. 단순한 요리뿐만 아니라 김장, 손바느질, 전통차 우리기,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 어른들의 기술을 전수하는 거였어요.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희 선생님, 이 아이디어 정말 훌륭합니다. 시니어 교육시장이 블루오션이거든요.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민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은지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은지가 보여준 건 민수와 어떤 남자들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오빠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대기업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제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들었는데 할머니 아이디어를 넘기면 몇 척을 준다고.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걸? 그리고 할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은지 손에 든 종이 뭉치. 그 안에는 수진이의 진짜 과거가 들어 있었어요. 수진 씨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했어요. 그것도 사기꾼이랑요. 뭐? 그 남자가 사기죄로 감옥에 간 후에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그리고 수진 씨 명의로 된 빚이 아직도 3억이나 남아 있어요.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명해지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수진이가 제 일을 못마땅해 했는지, 왜 민수가 점점 이상해졌는지, 창피스러워요라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창피한 건 내가 아니었어요. 바로 수진이 자신이었던 거죠.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죄인가?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수는 없다는 걸. 나는 김정이다. 30년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김정이다.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시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의 마지막 역할, 진짜 어미의 역할을 하기로 한 거죠. 먼저 은지에게 부탁했어요. 은지야, 민수가 대기업이랑 만나는 증거를 더 수집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할머니.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법무법인 문을 두드린 거죠. 안녕하세요. 김정희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만든 사업 아이디어를 제 아들이 팔려고 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어요. 30분간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지적재산권 침해와 사기 혐의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 가족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가족이라면 이런 짓을 하나요? 그 주말 저는 평소처럼 가족 모임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대로 된 덫을 놓기로 한 거죠. 민수와 수진이가 왔을 때 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수진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어머님? 할머니 손맛 연구소. 이제 정말 크게 사업해 보려고 해. 투자자들도 많이 관심 보이고 있고. 민수 눈빛이 바뀌었어요. 탐욕스럽게 반짝이더라고요. 그게 엄마 혼자 하기엔 너무 큰일 아닌가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미끼를 던졌어요. 민수야,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사업자 명의도 내 이름으로 하고. 정말요? 바로 그때였어요. 수진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사업자 등록하려면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혹시 문제될 거 없으시죠?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걱정 마, 수진아. 엄마는 떳떳해. 너는 어때? 혹시 신원조회에서 문제될 거 있니? 저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따로 찾아왔어요. 엄마, 사실은. 응? 회사에서 엄마 일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기업에서 제휴 제안도 왔고, 엄마 혼자 하기엔 너무 큰일 같아서. 어떤 제휴? 엄마가 가진 레시피랑 노하우를 넘겨주면 상당한 돈을 준다고 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5억 정도? 그래서 내가 엄마 모르게 그 사람들을 만난 거구나.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민수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60년 넘게 살면서 뭘 보고 배웠을 것 같니? 그 순간 민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요. 엄마 나이에 사업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편하게 살라고? 5억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기 충분해요. 굳이 힘들게 사업할 필요가. 그 돈으로 너희는 뭘 할 건데? 그야. 저희도 미래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이런 일로 유명해지면
우리 가족 신상 정보도 다 노출되잖아요.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신상 정보?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수진아, 너 혹시 숨기는 게 있니? 저요? 무슨 숨길 게 있겠어요. 하지만 수진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찻잔을 들면서 살짝 흘렸죠. 그럼 우리 내일 계약 진행하자. 변호사도 부르고 신원조회도 하고 제대로 해보자. 네, 네. 수진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은지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했어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이제 끝을 봐야죠. 30년간 참고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낼 시간이 왔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한 변호사 사무실. 민수와 수진이가 왔을 때 이미 변호사와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지도 왜 여기 있어? 민수가 당황했어요. 은지는 이 일의 증인이야.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대기업과 만난 사진들, 녹음 파일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수 씨가 어머님 몰래 사업 아이디어를 팔기 위해 대기업과 만난 증거입니다. 엄마, 이건, 그리고 수진 씨.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신원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나가겠어요. 앉아, 수진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들어야지. 수진 씨의 이전 동거인 박모 씨는 현재 사기죄로 복역 중이며 수진 씨 명의의 대출금 3억 2천만 원이 현재 연체 상태입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해봐. 왜 나를 속였는지.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과거를 숨길 수밖에. 사랑한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한테 창피스럽다고 말하는 게 사랑이냐?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들키니까 하는 사과였죠. 좋아. 제가 일어섰어요. 그럼 이제 정리하자.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수 씨 사업 기밀 누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 사기 결혼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엄마, 설마. 하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엄마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수진아.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이 서류들은 찢어버릴게. 정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회사 그만두고 내 사업을 도와라. 진짜로. 그리고 수진아. 수진이가 떨리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너는 내 과거를 정리해. 빚도 갚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돼. 어머님. 하지만 만약 또 한 번이라도 날 배신한다면 제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그때는 용서 없어.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수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도왔어요.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수진이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며.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전 수진이를 막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함께 이겨내려 했겠지만 수진이는 도망을 선택했으니까요. 지금 2025년 가을 할머니 손맛 연구소는 전국 200개 시니어 센터와 협업하고 있어요. TV 프로그램 3개를 진행하고 책도 2권째 냈어요. 가장 뿌듯한 건 저처럼 무시당하던 할머니들이 이제 떳떳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정희야,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그래, 언니. 언니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이제 진짜 제 아들이 됐어요. 매일 아침 엄마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어제는 새로운 며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하네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길 바라며 저녁에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생각해요. 복수는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당당히 앞서가는 거죠. 나이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어서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때 은지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영상 조회수 1000만 넘었어요. 정말? 우리 은지가 참 고마워. 할머니, 다음엔 뭘 찍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영상은 어떨까? 60년 넘게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행복은 복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내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죠.